10월 비농업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세부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정된 부분부터 살펴보면 저번 달 33만 6천 건으로 집계된 부분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29만 7천. 그리고 8월 달 집계도 최초 18만 7천에서 22만 7천 건으로 높게 잡혔었는데 이번에 최종 16만 5천 건으로 보시면 최초보다 더 2만 2천 건이 줄어든 모습으로 하향 조정이 됐죠. 저번 9월 고용보고서 때 과다 집계된 경향이 뚜렷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월달 나오면서 여전히 뚜렷하게 하향 조정이 된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보고서는 속도에 집중한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고 정확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오히려 필라델피아 연은의 이 BLS의 CES 샘플 데이터를 보완해서 발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최신판이 9월 14일 발표됐던 23년 1분기 자료고요. 다음에는 12월 14일 날 2분기께 발표가 됩니다. 조금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고용보고서보다는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흰색 부분에 보시면 BLS 고용보고서에서는 전체적으로 2.3% 증가율을 보였지만 사실 필라델피아 연은의 벤치마크에 의하면 1.6%에 그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BLS 고용보고서가 과다 집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 고용 사정이 공식 통계보다 높게 잡힐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CES가 지금 기업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거고 CPS는 가구 대상입니다. 보시면 응답률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근데 이번에 10월달 고용보고서 15만 건이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월 29만 7천, 이게 개정이 돼서 29만 7천이 된 것인데 이번에 15만 건으로 집계가 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낮게 나온 것이라고 보여지고 사실상 그동안 오버해서 잡게 됐던 고용보고서가 이제는 조금 둔화에 대한 시그널이 좀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도 3.9%로 높아지는 모습으로 확인이 됐고요. 가구 대상 조사는 오히려 34만 8천이 크게 줄었습니다. 따라서 62.8을 기록했던 전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소폭 좀 둔화되었죠. 62.7%로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여전히 둔화되었고 고용률이 더 떨어졌습니다. 60.2로 한마디로 실업률이 높아졌던 그 질이 조금 나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가구 대상에서 오히려 34만 8천 건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기업 대상으로는 15만 건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지만 가구 대상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34만 8천 건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된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대상과 가구 대상의 조사 방법이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결국 경제활동 참가율이 소폭 둔화되긴 했지만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서 이미 많이 회복을 하였지만 코로나 직전의 평균인 63.3%에 비해서는 여전히 현저히 낮은 레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 결국에는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고요. 게다가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저번 달보다 조금 좋아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전월 비로는 0.2% 동일하게 잡혔지만 전년 대비로는 4.1%, 물론 4.2에서 소폭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물론 9월달 일자리 증가는 보시는 것처럼 투잡 스비잡이 12만 3천 건이 늘었고 자영업자가 22만 2천 건이 늘었고 풀타임은 2만 2천 건이 줄었습니다. 파트타임은 15만 1천 건이 늘었었고 이거에 비해서 이번 10월 일자리 증가는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이 가구 영역에서 가구조사에서 34만 8천이 줄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보셔야 되는데 결국 파트타임 일자리가 67만 건이 줄었습니다. 즉 가구 대상 조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줬던 부분은 이 투잡, 쓰리잡, 파트타임이 많았는데 결국 이 부분에서 일자리가 감소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반적인 10월 고용보고서에서 가구 대상 조사가 34만 8천 건으로 크게 줄어든 것이죠. 그와 비슷하게 자영업자도 좀 줄고 풀타임이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긴 하였습니다. 일단은 10월달 고용보고서는 현저하게 헤드라인 숫자가 15만 건으로 크게
줄어든 모습은 컨센보다도 크게 하회한 것이죠. 이제는 고용이 뚜렷하게 식는 그런 분위기가 데이터로도 좀 잡히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업률도 보시는 것처럼 3.9%로 높아졌고 고용률도 떨어졌습니다. 가구 대상 조사는 34만 8천 건이나 감소한 거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여전히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코로나 직전의 63%에 비하면 앞으로 실업률은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저번 달에 너무 높게 집계됐던 부분들이 모두 하향 조정되면서 결국에는 BLS 고용보고서의 과대 집계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의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흐름이 이번에 좀 데이터로 잡힌 것 같아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고용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엊그저께 발표했던 졸트보고서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좀 드리면 여전히 높게 나왔던 955만 3천 건의 구인 건수 제가 여전히 좀 의심하면서 바라보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졸트가 생각보다 허술한 집계 방식이라고 과거 논문에도 계속적으로 언급이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한 논문에 의하면 신규 고용의 42%는 실제 졸트 보고서, 즉 잡 오프닝이 0인 기업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을 기술했습니다. 따라서 잡 오프닝 자료가 상당히 허술하게 집계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를 토대로 실업자 한 명당 구인 건수가 1.5건이다. 따라서 여전히 안정적이고 강한 고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나이브하고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졸트 보고서에 구인 활동을 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준에 해당을 하면 잡 오프닝에 집계가 되는 방식입니다. 이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다는 것이죠. 여러 영역으로 다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온라인 채용 사이트의 포스팅뿐만 아니라 동료나 지인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받는 건도 구인 활동으로 집계가 되는 겁니다. 즉 이런 능동적 구인 활동을 인정하는 범위 자체가 너무 넓다 보니까 아까와 같은 이런 허술한 집계 방식이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이런 졸트 보고서에 의해 집계된 부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이 수치가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이 부분만 너무 강조하면서 아직도 고용이 탄탄하다라고 믿는 건 상당히 위험한 그런 데이터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10월달 BLS의 고용보고서 15만 건은 어느 정도 고용이 빠르게 식어가고 둔화되고 있는 그 지표를 좀 보여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